2026년 1월 말이었죠. 중국 소셜미디어에 정말 좀 기이한 영상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밤중에 막 섬광을 터뜨리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장갑차 행렬. 그렇죠. 심지어 군용 탱크에다가 경찰 마크를 급하게 덧칠해서 도심을 가로지르는 모습까지 포착됐거든요. 그걸 본 사람들은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일부 영상에서는 시민들이 저거 진짜 군대 맞냐? 무슨 일이냐 하면서 경악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기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 군대가 향하는 곳이 바로 수도 베이징이었으니까요. 네, 단순한 훈련이라고 보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죠. 국가가 아무런 발표도 없이 군대를 그것도 수도로 움직인다는 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이 섬뜩한 군사적 움직임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군대가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각, 베이징에서는요, 시진핑 주석의 가장 단단한 기반으로 여겨졌던 군부 최고위층이 말 그대로 통째로 증발하는 피해 숙청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권력 다툼 이런 수준을 넘어선 거죠? 네, 맞습니다. 시진핑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사건이 특히 더 충격적인 이유는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되고 그의 권력이 역사상 가장 정점에 올랐다고 모두가 평가하던 바로 그 시점에 터졌다는 겁니다. 가장 강해 보일 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골마 터지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군부 서열 2위였던 장유샤 부주석의 갑작스런 체포, 그리고 서열 3위 허웨이동 부주석의 의문사. 이 두 사람은 그냥 고위장성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거의 수십 년을 함께한 시진핑의 가족 친구, 오른팔과 왼팔로 불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태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일단 장유샤부터 살펴보죠. 이 사람은 시진핑 주석과 단순히 업무적으로 얽힌 사이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장유샤의 아버지는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중신과 그야말로 생사를 함께 넘나들던 혁명동지였습니다. 소위 웅얼다이, 즉 혁명 원로의 자제들 중에서도 가장 끈끈한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진 동맹 관계였죠. 와, 대를 이은 인연이네요. 시진핑 주석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던 헌법 개정, 또 군대를 완전히 자기 친위대로 만들었던 대대적인 군 개혁 같은 거요. 네네, 아주 민감한 사안들이죠. 네,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장유샤는 총대를 메고 시진핑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시진핑 권력의 수호신 역할을 한 셈이죠. 그런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부패 혐의로 체포됐으니 군 전체가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자신의 권력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스스로 내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배신을 넘어서 다른 군인들한테 너희가 아무리 충성해봤자 결국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어떤 공포스러운 메시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오히려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공포는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의 죽음으로 극대화됩니다. 허웨이둥은 장유샤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시진핑의 핵심 파벌인 이른바 푸젠방 출신입니다. 아, 푸젠방이요? 시 주석이 푸젠성에서 근무할 때 인연을 맺었던 그 핵심 측근 그룹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시진핑이 지방에 있을 때부터 직접 발탁해서 키워온 그야말로 시진핑의 사람들 중에서도 핵심이죠. 허웨이둥은 그 덕분에 대장으로 진급하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까지 오르는 등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했고요. 그랬던 인물이군요. 그런데 그가 구금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자료에 따르면 그의 시신에서 치명적인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독극물이요? 잠깐만요. 이건 그냥 구금 중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이건 사실상 암살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제거되었다는 표현이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데 더 큰 문제입니다. 또 있었나요? 네, 불과 몇 달 전인 2025년 5월에도 시진핑의 또 다른 측근으로 알려졌던 후홍준 공군 부사령원이 군 기율검사위원회에 구금된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해 보면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숙청의 거대한 그림이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오른팔과 왼팔 그리고 믿었던 측근들까지 이렇게 최고 지휘부가 통째로 사라졌다면 군 조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군 전체로 퍼졌을 텐데 지휘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긴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장유샤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부 참모장이었던 류전리까지 체포되면서요. 20차 당대회에서 구성된 7명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진핑 자신과 네. 군인 출신이 아닌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장성민 이렇게 딱 두 사람만 남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군 최고 지휘부에 실전 경험이 있는 전문 군인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누가 전쟁을 지휘하고 작전을 짜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군의 머리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혼란이 일선 부대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 현장까지요? 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가 하부 조직에서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히거나 아예 무시되는 일이 빈번해졌다고 합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 조직에서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이미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다는 뜻이죠. 군심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도 있었나요? 아주 명백하고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유샤가 체포된 후 일주일이 넘도록 인민해방군의 그 어떤 매체에서도 공식적인 지지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보통 중국에서는 이런 중대한 사건이 터지면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를 필두로 전군이 즉각적으로 당의 결정을 결연히 지지한다는 식의 충성맹세 기사를 쏟아내거든요. 네, 늘 그랬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완전한 침묵이 이어진 겁니다. 일주일간의 침묵이라 그 어떤 요란한 반발보다도 더 무서운 저항의 표현으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죠. 심지어 군 내부에서는 승진하는 것이 곧 숙청 대상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냉소적인 인식이 퍼지면서 아, 오히려 승진을 두려워하게 되는. 네, 장군들이 오히려 승진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중국군 장성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눈에 띄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죠. 최대한 몸을 낮추고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싶겠죠. 바로 그겁니다. 시진핑의 통치 기반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탱해주던 가장 충성스러운 기동들까지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는 이유, 도대체 시진핑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정말 공포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절대 권력에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누구든 제거하는 지극히 계산적인 권력 광화술은 아닐까요? 공포라고만 하면 너무 감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기도 해서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계산적인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그 계산의 근원에 자리 잡은 감정이 바로 깊은 공포라고 지적합니다. 깊은 공포요. 네, 한 분석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진핑의 모든 행동은 당과 국가가 내 손에서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아, 이 공포가 편집증적인 의심으로 이어지고 그 의심이 결국 이런 과도하고 잔혹한 숙청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권력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거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소위 갱스터 논리로 이어집니다. 갱스터 논리요? 한 명의 잠재적 배신자를 놓치느니 차라리 1000명의 무고한 사람을 제거하느니 낫다는 식의 논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와, 과거에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었더라도 미래의 0.1%라도 위협이 될 가능성이 보이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거죠. 이는 과거 마오쩌둥이 자신의 공식 후계자였던 린비아오를 제거했던 역사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아, 린비아오 사건이요? 네, 린비아오 역시 마오쩌둥의 가장 충실한 지지자였지만 권력이 너무 커지자 결국 반역자로 물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거든요. 자신의 후계자까지 제거할 정도의 불신이라니, 이런 상황을 좀 설명하는 개념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미 해군사관학교 마일스유 교수의 분석이 핵심을 찌릅니다. 그는 이것이 시진핑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넘어 스탈린부터 마오쩌둥을 거쳐 시진핑까지 이어지는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가진 구조적 딜레마라고 지적합니다. 구조적 딜레마다? 네, 바로 독재자의 역설, 딕테이터즈 패러독스입니다. 독재자의 역설이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독재자는 부하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100%의 충성이죠. 그렇죠. 하지만 절대적 충성심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내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저 사람이 내일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지금 큰 소리로 만세를 외치면서 등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독재자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싹 트는 겁니다. 결국 누구도 심지어 어제의 동지나 가족마저도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끊임없는 의심과 편집증이 계속해서 새로운 숙청 대상을 찾아 나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어떤 역설이죠? 독재자의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독재자에게 가장 유용하고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권력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잠재적 위협이 되는 것이죠.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딜레마. 네, 이것이 바로 시진핑이 자신의 오른팔과 왼팔을 직접 잘라내야만 했던 비극적인 패턴의 본질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통찰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숙청이 앞으로 중국과 세계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 층위에서 파장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제적 위상의 추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군 최고 지휘부가 사실상 텅 비어버린 이 상황은 강대국 중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서는 심지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아주 신랄한 평가까지 나옵니다. 내부가 이렇게 썩어 있는데 어떻게 외부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겠냐는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당장 대만 문제만 해도 영향이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군의 극심한 혼란이 대만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요. 네,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장군들이 몸을 사리는 상황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군의 전투 신비태세가 급격히 저하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중국 내부의 변화겠죠. 시진핑 주석의 의도대로 권력이 더 공고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태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지키고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숙청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마 정반대로 나타날 겁니다. 이번 숙청은 마치 보이지 않는 지진처럼 시진핑 체제라는 건물의 기반 자체를 깊숙이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반 자체를요? 네. 내부 불신을 극대화하고 군의 불안정을 키워서 오히려 체제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죠. 권력을 지키려다 오히려 무너지는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반대 세력이 모두 제거돼서 시진핑의 권력이 더 강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군 전체의 신뢰와 시스템을 잃었습니다. 한 평론가는 이번 숙청으로 인한 군의 손실이 실제 전쟁에서의 주요 군사적 패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진 것보다 내부의 균열이 더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내부로부터의 붕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료들을 통해 중국 군부를 뒤흔든 거대한 숙청의 내막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시진핑의 칼날이 역설적으로 그가 서 있는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마저 의심하며 가장 가까웠던 측근들을 모두 제거해버린 절대 권력자는 이제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지도자가 이끄는 국가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중국의 향방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섬뜩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